생각보다 계엄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건데, 이제 이게 바로 야당이 좀 생각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고, 사실 대통령실이 이번에 계엄령을 선포한 전략은 굉장히 좋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은 솔직히 좀 짜치긴 했어요. 왜냐하면 연말에 지역 소상공인들 식당에서 밥 먹는데 밥맛은 살짝 뚝 떨어진 면은 있는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없었다. 왜냐하면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국민들은 사실 맨날 이 대통령실도 물론 모든 걸 잘한 건 아니지만, 솔직히 요즘 국회의원들 민생 거리면서 이죽대면서 자기 월급 따박따박 받아가고, 그리고 맨날 그냥 들어눕기만 한 것도 팩트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대통령실을 옹호하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제 계엄을 선포하게 되면은 우선은 대통령실로 일시적으로 권한이 집중되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서 잘 돼도 대통령 책임이고 못 돼도 대통령 책임인데, 우선은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은 다 담았기 때문에 이것보다 사실 효과적인 선전수단은 없었다. 지금 국회에서 뭐 헬기 뜨고 장갑차 이동하고 난리가 났다는데, 뭐 여의도야 맨날 난리인 곳이죠. 그것도 그렇고 뭐 대통령실이야 용산에서 잘 계실 테고 11시에 굉장히 좀 고생한 건 알겠는데, 실제로 지금 뭐 달러원 환율도 잠깐 튀었다가 다시 정상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 주중에, 사실 로쇼는 가장 놀란 게 주중에 계엄령을 선포한 건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주말에 선포를 해야지 상대방 측에서 대응을 못할 텐데, 역시나 이번 계엄 선포는 확실히 전략적으로 행동한 그러한 고민이 많이 엿보였고, 일단은 진짜로 자기가 이제 흔히 말해서 군사 전략 중에서 뼈를 주고 상대방의 목숨을 취한다, 약간 자폭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맞기는 합니다. 근데 뭐 이대로 끝나느니 한번 불사르겠다, 요런 심정으로 질렀다고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좀 스마트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고, 이제 계엄을 풀면 되긴 하는데, 풀더라도 이제 풀고 난 이후에 만약 국민들이 계엄 시원하게 잘했다 이렇게 하면 좀 분위기 쎄해지는 것도 맞죠. 사실 막년에 간다고 지금 국회의원들 놀고 있을 시기고, 그리고 대기업 직장인들도 솔직히 요즘 대기업 파업한다고 꼴값이죠.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데 국가 세금으로 메꿔달라고 파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일단 파업이 금지되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들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는 나름대로 성공적이었다. 그리고 요즘 군대 처우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은데, 특히나 장교들 사이에서 불만이 많이 나온 이유도 솔직히 말해서 좀 장교 계급을 너무 무시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 군인 계급에게 살짝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도 있었다.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름대로 꽤 이 사안이 보안이 유지가 잘 된 걸 보면 약간 테스트해보고 싶었다, 이런 느낌도 있었다고 봅니다. 아마 북한이 가장 놀랐을 텐데, 이게 결국에는 어느 언론도 새어나오지 않고 11시에 직접 발표를 할 정도로 보안이 유지되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한 번쯤 훈련 연습하듯이, 뭐 군대에 다녀온 사람들 다 알죠. 기습훈련이라 해가지고 갑자기 잠자는데 따르릉 깨우는 것처럼, 뭐 나름대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재미있는 이벤트였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요즘 들어서 국회에 대해서 국민들 민심이 더 안 좋긴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이 사랑하느냐, 그건 아닐지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국회가 더 좋으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걸 로쇼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국회가 더 꼴 보기 싫죠. 어차피 대통령은 5년만 있다가 가는 자리이고, 국회야 맨날 3선, 4선, 5선 의원들 꿀만 빨고 앉아있는 게 요즘 현실이다 보니까, 국회의원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제 국회의원들이 사실 그냥 사람들이 보기엔 자기들 월급 나오니까 다른 사람들은 힘들게 뭐 요즘 대규모 구조조정이다 뭐다 하고 시장에선 실제로 돈이 안 돌죠. 로쇼가 사실 오늘 저쪽에 시장, 전통시장을 살짝 다녀왔는데 사람이 정말 없습니다.
물론 갑자기 추워진 것도 있지만 평일에 사람이 정말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전통시장 사람들, 뭐 잘 되는 닭강정집, 요즘 이 정도면 뭐 괜찮을지 몰라도 일반적인 시장 상인들 그냥 굶는 수밖에 없겠죠. 예전이랑 굉장히 많이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는 것도 팩트고, 어떻게 보면 연말에 좀 너무 들어 누웠다. 국회 사람들이 살짝은 너무 들어 누웠기 때문에 이제 막상 국민들이 계엄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살짝 더 많은 것도 팩트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거 여론조사 나중에 돌려보면은 그래도 할 만은 했다. 하지 말았어야 됐지만 이해는 간다. 약간 요런 응답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거라고 보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보안 유지를 했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굉장히 만족할 것이다. 그 정도로 좀 요즘에 많이들 말하는 핸드폰 녹음, 그리고 최근에 대통령실 주변에 녹음 파일이다 뭐다 하고 계속해서 흔들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원천적으로 차단을 빠르게 하려고 선빵 필승, 조상님들이 말씀하셨죠. 선빵 필승 전략을 생각보다 시적절하게, 타이밍 자체는 살짝은 늦은 감이 있지만 12월 초반에 쳤다는 거는 그만큼 더 이번 연도를 넘기지 않고 자기가 승부수를 던졌다고 봅니다. 이제 카운터를 쳐야 되는데 상대방 측에서 이게 워낙 국민들이 국회를 요즘 미워하다 보니까 카운터를 치는 사람들이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지, 만약 이거를 적합하게 카운터를 못 친다면, 물론 이제 지금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하겠지만 막상 불평불만보다는 오히려 이 불평불만이 지금 여당 야당 둘 다요. 어차피 대통령실이랑 지금 자기들 여당이랑도 관계가 안 좋고 야당이랑도 관계가 안 좋으니까요. 어차피 국회의원들에게 이 비난의 화살이 돌아간다면 어차피 대통령실은 이기는 거고, 국회의원에게 비난이 안 돌아가고 대통령에게 비난이 돌아간다면 그 다음부터는 대통령이 비난받은 만큼 그럼 나한테 권한을 다시 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할 수 있으니까 나름대로 가불기,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던진 거나 마찬가지고, 어쨌든 국민들에게 자신의 신임을 좀 역제안했다고 보여집니다. 역제시를 한 거죠. 자기가 이런 일을 할 테니까 자기한테 한번 내년도 할 일을 그냥 올해 말에 그냥 비상기업이라는 좀 자극적인 타이틀로 약간 유튜브 타이틀 낚시하듯이 좀 제대로 때리긴 했다. 어쨌든 자기의 목표는 달성했다고 봅니다. 자신의 프로파간다, 그리고 매니페스토, 자신의 내년 아젠다를 빠르게 꺼내 들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정확합니다.